안녕하세요. 금주부TV입니다. 오늘은 선납이연과 부동산 매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선납이연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납이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부동산 매매와 비교를 해볼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선납이연이 어려우신가요? 부동산 매매는 잘하는데 선납이연도 부동산 매매와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선납이연과 부동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나에게 10억 원이 있어서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가정을 두 가지 정하겠습니다.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은 집 가격의 50% 정도 나옵니다. 또 하나는 전세 가격은 집 가격의 50%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10억 아파트를 내 돈 10억 전부를 주고 현금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10억 아파트 중 5억은 내 돈으로 내고 나머지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10억 있으므로 두 채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자본금이 10억 있으므로 20억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 필요한 10억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1년 뒤에 집값이 10%가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각각의 경우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투입된 자금에 비해 얼마나 수익이 났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이 많거나 투입된 자본이 적어야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내 자본금 10억에 의해 1억이 올랐으므로 10% 수익률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내 자본금 10억이지만 두 채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각각 1억씩 올랐으므로 수익률은 20%가 나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내 자본금이 10억이지만 20억짜리 집을 샀기 때문에 10%인 2억이 오르면 수익률은 20%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억 대출을 했기 때문에 10억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빼면 이 20% 수익률에서 대출 이자를 뺀 만큼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케이스 1과 케이스 2, 케이스 3에서는 확연히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선납이연이 어떻게 부동산 매매와 동일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금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나에게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1년 동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기적금 5%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5% 정기예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기예금 5%짜리를 선택하셨다면 대출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 이용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대출은 예금액의 100%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1은 1,000만 원으로 66 타입으로 전부 잔압을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2는 1,000만 원을 가지고 66 타입을 운용하되 6회분은 잔압으로 6회분은 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1,000만 원 자본이 있었으므로 두 개의 적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 3는 2,000만 원짜리 가입금액 적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66 타입으로 운용을 하되 6회분 1,000만 원은 잔압으로 하고 나머지 6회분 1,000만 원은 대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 만기에 3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각각의 수익률을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익률은 투입된 원금분의 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가 높거나 투입된 원금이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적금의 경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입된 원금을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케이스 1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30만 원의 이자를 만들었으므로 약 3%의 수익률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2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적금을 2개 들었으므로 한 개당 30만 원, 2개 합치면 60만 원이므로 수익률은 6%입니다. 케이스 3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2000만 원짜리 이자는 60만 원이 나와 수익률은 6%가 나옵니다. 여기서 1000만 원 대출 이자를 빼면 6%에서 수익률은 좀 낮아집니다. 선납위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과 선납위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적금 가입 금액입니다. 또한 아파트 구입 시 내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은 적금 납입 시 내 자본이 들어가는 것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대출 역시 적금 담보 대출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도 시 대출 이자는 적금 만기 시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동일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의한 수익은 적금 만기 이자에 의한 수익과 동일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선납위원도 대출을 이용해야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선납위원을 하면서 자본금만으로 운용을 하면 어떻게 운용을 하든지 적금을 통한 수익은 동일합니다. 선납위원 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개 가입할 돈으로 2개의 적금에 가입을 하거나 한 개 가입할 돈으로 2배 큰 가입 금액의 적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선납위원을 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영상으로 선납위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선납위원을 공부하셔서 누구나 선납위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으로 선납위원에 대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